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이 토트넘 게시판에도 한국 안녕이라고 하는 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토트넘 팬들이 한국 땅을 밟는 토트넘이 한국 땅을 밟는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이야기해보기 전에 또 양민혁 선수의 공식 입단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죠. 이 두 가지의 소식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한국 땅을 밟고 공항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장면이 뭐 여러 가지 직캠 장면들이 있지만 요 장면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퍼스 액세스 이쪽에서 나온 영상이고 여러분들 뭐 보셨을 수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소리가 기본적으로 들리고 벤 데이비스, 비수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빈자리 아치그레이 선수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야 멋있습니다. 사실은 저 장면이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레이 귀엽죠. 그레이 귀엽고 손흥민 선수가 또 엄청나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이 모습. 토트넘에 새로 입단한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좀 체감해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베르발 선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화제가 됐던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에 딱 섰을 때 메디슨이 일단 베개를 들고 서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또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요 뒤에 이 사르가 여기 깜짝 출연한 사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 팬들이 파페마타 사르가 뒤에서 이제 숨어 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올라왔었고 메디슨이 이렇게 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굉장히 귀여웠다. 메디슨 앤 히스 필로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튼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바로 연이어서 사실은 토트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오피셜 발표가 났습니다. 바로 양민혁 선수의 입단에 대한 소식이었죠. 요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2030년부터 2025년까지 반대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토트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토트넘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양민혁 선수가 만나는 요 장면 그리고 이제 유니폼 들고 있는 장면 토트넘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에서 공식적으로 양민혁 선수의 영입을 발표한 이런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요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루카스 모우라가 아직도 토트넘에 있는 건가? 루카스 모우라가 이렇게 직업을 바꾼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 모우라의 두상과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우라는 아니었고 양민혁 선수가 모든 사진에서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외 팬들이 어떤 장면이던 간에 이렇게 정색하고 있는 표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국내에서도 나왔죠. 토트넘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양민혁 선수를 원하는 팀이 토트넘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 다수의 팀이 토트넘 지금 가는 이 양민혁 선수를 원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원 FC 공식 유튜브에서도 이 김병지 대표가 양민혁 선수와 함께 출연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김병지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시즌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간다. 그만큼 구단에서 양민혁 선수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에 빠르게 계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굳이 확신이 없었으면 이번 겨울에 데려가고 그때 뭐 겨울에 이제 영입을 마무리했어도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 시즌 이제 그 반 시즌이죠. 반 시즌 더 일단은 강원 FC에서 뛴다 하더라도 이 선수를 일단 영입 확정 지어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 토트넘의 움직임은 이 선수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양민혁 선수 역시 처음에는 이런 팀이 저한테 오퍼했다는 거를 믿기 힘들었다.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까지 이제 뭔가 입을 열면은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아꼈다. 오피셜이 났을 때 말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맞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지 대표가 5월 20일 언저리에 이 토트넘으로부터 공식 레터가 왔다. 그러니까 5월부터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확신이 없었고 관심 표명 정도였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계획이라던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토트넘 이외에도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줬기 때문에 좋은 이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경쟁이 붙은 상태였고 준프로 선수로 계약한 양민혁이었지만 일단은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해주기 위해서 연봉을 인상해 프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구단에게도 이제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 또 다른 빅클럽도 양민혁 영입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팀도 빅6에 무조건 들어가는 팀이다. 빅6에 무조건 들어가는 팀이면은 첼시는 아닐 것 같기는 첼시 이적설이 있기도 했었죠. 사실은 토트넘에 가기 전에 스페인에서 두세 번째 가는 빅클럽도 있었다. 양민혁이 좋아하는 구단, 미래 계획이 잘 돼 있는 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이 먼저였고 양민혁 선수가 직접 토트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토트넘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이제 김병지 대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양민혁 선수가 택한 팀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적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이 밑에도 나와 있는데 아시안 게임 차출에 관한 어려움이 과거에 많았던 그 한국 선수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군면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어떤 메달 획득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장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선례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미 이제 토트넘이 믿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도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손흥민 선수에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도 흔쾌하게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린 선수가 토트넘으로 가게 되는 거 뭐 사실상 마케팅 아니냐 아니면 뭐 쓸모 없는데 굳이 데려가고 막 젊은 선수의 어떤 야, 이거 바로 토트넘으로 가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거 맞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상황에서라면은 양민혁 선수가 당장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최근에 로스터의 자리를 하나 얻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찬한 선수가 있으니 바로 16살의 마이키 무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심지어 양민혁 선수보다 2살 더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 선수 1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영입한 아치 그레이 그리고 뭐 베르발 같은 선수도 그렇지만 아치 그레이가 또 지난 경기에 이 비셀고베전에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무어가 한 살 졌군요. 채팅창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토트넘의 기세를 봤을 때 이 젊은 선수들이 단순하게 토트넘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라고 미래를 보고 영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토트넘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며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더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의 트랜스퍼 계획은 확실하다. 뭐 양민혁 선수든 그레이, 베르발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중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요한 랑게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랜스퍼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완전 데이터 레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토트넘이 원하는 이 선수들에게 원하는 특정 데이터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만족하는 선수들을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뒷배경이기도 하죠.
과거에 요한 랑게가 이제 아스톤 빌라의 영입 디렉터였는데 지금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보다 이제 한 순위 앞선 그런 마무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이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중심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이 바로 베르발이라던가 아니면 아치 그레이라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민혁 선수까지 이런 상황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뭐 유고르덴스에서 뭐 20번 뛰었나요?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에서 뛰면서 벌써 주전급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치 그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챔피언십 2부 리그의 영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을 받아가지고 야 그래도 2부 리그인데 EPL에서 뛰는 거랑 다르지. 토트넘 1군에서 뛸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선수 비수마보다 나은 선수다. 지금 패스기를 너무 잘 본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양민혁 선수까지 K리그 11년 만에 가장 나이가 어린 스코어러, 이 득점자로서 이제 이름을 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25경기 8골 4개의 어시스트죠. 공격 포인트를 착실히 쌓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 강원 FC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리고 마이키 무어 같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RP 디바인, 스칼렛, 뭐 제이미 돈리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또 무어 선수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의 이제 평균 나이, 스쿼드 나이는 25.2세로 EPL에서 네 번째로 젊은 팀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젊은 팀의 대열 중에 아스날도 있는데 뭐 데스티니 우독이라던가 미키 반더벤 그리고 파페 마타사르 같은 선수들이 2000번 이상의 출전 시간을 가진 거 보면은 이 22살 이하의 어린 선수들 역시 토트넘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이제는 중심적인 그러니까 계획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언론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국적인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 안에서 이 차기 손흥민을 찾았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풋볼 런던 이 외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한 명밖에 없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소니가 이제 비셀고베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 진짜 잘했지. 레프트 윙도 뛰었고 그리고 중간에 있을 때도 이제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only one Sonny. There's only one Sonny. 손흥민 선수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한 포지션에밖에 손흥민 선수를 쓸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양민혁 선수가 윙어로서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고 차기 손흥민으로서의 어떤 손흥민과의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손흥민이 두 명인 토트넘의 시대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 양민혁 선수의 어떤 적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어린 선수들의 인터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캡틴 손흥민이 사실 웰컴 메시지를 준 거는 이미 유명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경기장에서 진짜 많은 지도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수인지, 왜 그렇게 항상 잘하는 선수인지를 경기장 안팎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엄청나게 영감을 주는 선수이고, 그리고 나는 팀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특히 손흥민에게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베르발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He's a top player. 그는 완전 최고의 선수잖아. 엄청 오랫동안 그리고 그 탑을 유지해 왔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으로서도 엄청난 사람이고 off and on the pitch 경기장 안팎으로도 그는 너무 어메이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베르발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베르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같은 포지션인 입스 비수마 선수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비스마 선수가 굉장히 이 베르발 선수에 대해서 좀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베르발 선수를 굉장히 격려하는 모습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에서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굿 커넥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좋았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사실은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오프 더 볼 움직임 같은 것도 이 비스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선수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양민혁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코어 90 여기에서 이제 선수들 포지션마다 탑 5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최고의 선수들 5명을 뽑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포지션 중에 토트넘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흥민 선수 하나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나뿐이었고 사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의 그 척박한 불모지 같은 이 토트넘 땅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월드 클래스 선수 중 한 명이며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이로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인데 이런 윙어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 양민혁 선수는 개를 타도 아주 어마무시해. 이건 뭐 로또 당첨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양민혁 선수가 최근에 입단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민혁 선수가 자신 굉장히 이제 저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1대1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lso have good finishing skills. 나 마무리 능력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그 자신감 있는 발언 아닙니까? 토트넘 팬들이 이 발언을 보고 야, 진짜 마음에 든다. 아니 어떻게 양민혁 선수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번에 해외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응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둘 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민혁 선수도 고려를 하고 토트넘에 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캡틴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토트넘에 오게 된 어떤 계기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게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양민혁 선수는 이미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그리고 토트넘에 빠르게 적응을 해가지고 1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토트넘의 현재 분위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사람이 성장한다면은 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생산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 같은 거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커리어의 말미에 뭐 인정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어떻게 보면 이 30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스포츠 커리어의 말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한데 물론 손흥민 선수는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기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미에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성장은 어떻게 보면 자신 같은 후배를 양성하는 것.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도 뭐 코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직종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양민혁 선수가 자신의 팀에 들어옴으로써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꽤 막중한 책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로서는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에게 그래서 양민혁 선수의 입단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특히 한국인 스트라이커, 한국인 공격수의 어떤 계보를 잇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뭐 다른 어떤 아시아계 선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월드 클래스 윙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어린 재능 양민혁 선수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의지를 이어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니는 예외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앞으로 5년은 더 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뛰면서
또 이제 양민혁 선수에게 많은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은 양민혁 선수 역시 굉장한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토트넘의 입국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양민혁 선수의 입단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